의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 학생 수는 93% 참여한다. 학부모 만족도는 8%다. 대기생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좀 속도를 낸 것 같지 않나요? 많이 냈습니다. 네.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100년 뒤를 봐서 그 말은 결국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이 되게 속도를 내는 것 같지만 그 속도를 내기 전까지 아주 많은 과정을 준비를 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난 이후에 자, 이 정도면 됐다. 그 이후에 속도를 내는 게 기업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늘봄학교는요. 100년을 봐야 되는 교육을 본 게 아니고 이제 뭐 언론에서도 나오잖아요. 총선을 보고 나왔다. 100년이 아닌 총선을 보고 나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데이터를 나오고 있을까? 제주도는 늘봄학교와 상관없이 너무 잘 해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여기에다가 늘봄학교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늘봄 체제가 정확한 말이더라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잘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한두 개를 정부에서 얹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데이터가 마치 늘봄학교의 성공처럼 보이는데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자료 한번 좀 봐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현장에 혼선이 있냐면 하나는 4월 2일 날 제가 받은 자료고요. 하나는 4월 15일 날 받은 자료입니다. 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맞춤 프로그램이 어쨌든 늘봄학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지금 홍보되고 있습니다. 고산초등학교에는 24명의 학생이 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4월 15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정정이 됩니다. 이게 저는 이건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정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복이다 용어에 대한 개념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저 고산초 같은 경우는요. 저 고산초부터 제가 쭉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시간 때문에 안 그래요. 고산초는 초등학생이 11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24명이 한 걸로 교육부에 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마치 3,000여 명, 3,500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3,500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한 가지는 제가 묻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계세요. 저 역시도 이거 이해하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늘봄학교가 뭡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했던 돌봄 시스템에 저는 이거를 방과 후 교육활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방과 후 교육활동이 추가됐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과연 돌봄과 늘봄이 뭔 차이가 있느냐?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어떤 안내를 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 중에 좀 바람직한 게 있다면 초등학교 1학년 55개 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들이 방과 후 교육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면 유료로 네. 이게 무료로 전환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 복지 차원에서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1학년 무료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정부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요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고 방과 후 프로그램은 별도예요. 교육부에서는 그걸 다 중복을 해서 막 집어넣은 거예요, 숫자를. 제주형에서는 그걸 하나로 봅니다. 이제는 하나로 보는 건가요? 예. 제주는 하나로 보는 거죠. 제주에서만. 근데 제주에서도 제공한 데이터에는 이게 다 합쳐져 있습니다. 혼선이 있었습니다. 혼선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이건 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다음 자료 보내주십시오.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3,500명. 저 82%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십시오. 아까 교육관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더해진 거다. 제가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오후 돌봄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 돌봄이잖아요. 오후 돌봄이. 근데 여기서 저녁 돌봄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교육부 내용을 보면
결국 20시까지. 20시까지 하려면 기준이 뭡니까? 저는 20시의 기준을 다양하게 보는데 20시까지 하려면 일단 애들은 밥을 먹여야 됩니다. 밥을. 근데 예산 내용에서 이 저녁 돌봄에 따른 저녁 석식을 별도로 해놓지는 않았더라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미 예산 끝난 이후에 저녁 돌봄이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 교육감님께서 아까 정민구 의원님과의 교육특구 질의 답변 과정 중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최소한 요구 예산 지원은 해줘야지. 안 됐을 때 따지겠다. 따져야죠. 이거 따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만 아니고 따져야 될 것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 작년 말에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제주특별자치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맞춤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모집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55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이 55개 학교가 정부의 탑다운 방식에 의한 발표로 인해서 늘봄학교로 전환돼 버린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면 우리가 학교 재량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민원을 이야기할 때 교육감님께서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저희도 이해했던 게 학교 재량권. 저는 학교 재량권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문제가 이제 그 기간제 교원 55명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한 명도 없던 기간제 55명이 제주도에 배치됐다는 것은 저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기간제 교원 말씀하셔서 예. 기간제 교원으로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기간제 채용에 관해서 2024년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계약 기간 보시면 가급적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 맨 마지막에 보면요, 당구장 표시까지 해놔서 유의사항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됨에 유의. 저는 늘봄학교가 안정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분들의 고용 안정이 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요, 대놓고 퇴직금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네 1년 안에 다 그만두게 해야 된다. 1년 이상 채용 안 되게 해야 된다. 의원님, 기간제 교사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 대부분이 네. 예, 우리가 지금 뽑혔던 선생님들은 임용교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든가 아니면 이제 정년을 그만둔 예, 70세 이하 예, 그런 분들이어서 그렇게까지 이제 보시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임용할 수 있는 사항목이 정리되어 있어요. 저기 어디 봐도 늘봄학교는 없습니다. 범위에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저희가 지금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을 맡기기 위해서 채용을 한 거예요. 또한 동법 32조 2항에는 기간제 교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빨간 표시로 해놨는데 책임이 무거운 감독직위에는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지금 늘봄학교가 나오면서요, 교육공무원들, 교육전문가들도 사실 기피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기간제 교원에 대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길래 제가 일부 발췌를 해봤는데 내용이 안전관리계획, 늘봄행정 업무 전담, 학교 밖 기관을 활용한 경우 학교 밖 이동학생의 동선 및 안전관리계획, 늘봄학교 운영에 관련 각종 민원 처리 전담. 제가 좀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요, 책임이 무거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하기 나름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늘봄학교, 즉 돌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진중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심각하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일이 안 일어난 법 없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사이에 저희가 이게 기간제 교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또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네. 예. 이해합니다. 제가 동의를 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바램을 충족은 시켜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중한다는 걸 우선 배경으로 하고 그렇다면 행정실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아마 고민해낸 게 기간제 교사로 배치해서 10시간 정도의 수업과 함께 이 업무를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생각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지자체에 내린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을 발표했으면 저희는 지금 자칫 잘못 보면 늘봄학교라는 희망을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엄청난 돌덩어리를 맞은 느낌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간제 교원 채용해라. 근데 기간제 교원에 대한 예산은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총 인건비는 저희가 중앙부처로부터 받을 수 없잖아요. 제주도가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까, 제 말이? 제가 지금 따로 정의를 안 넣은 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에서 과감하게 아주 좋은 거라고 내놓고 빨리 이거를 협조해라. 제주도의 특이한 제주도가 이제 초역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아마 타시도는 인건비 같이 내려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만 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거부했어야 돼요. 그 1.57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55명에 대해 이 일만이 아니고 다른 일에도 그러니까요. 제주가 제외되는 게 참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늘봄학교는 정부의 중요 시책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정부가 줘야죠.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럼 늘봄학교가 정상화된다고 봅시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이거 지금 교육위원님이나 제주도의회 동의를 안 받은 내용이잖아요. 이 예산은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사용을 할 예정인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특별법의 중간 그 1.57에 대한 문제를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도 자화자찬을 하시길래 물론 저도 파악을 했지만 국회 이제 모 의원실에서도 자료 파악을 했는데 데이터가 얼마나 엉망이냐라는 게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1학년 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을 때려 넣어서 데이터를 만든 것은 빼고도 참여 학교 수를 봤는데요. 아예 1학년이 없는 학교도 지금 이 교육부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니고요. 특히 공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저 역시도 공간에 대한 걱정이 좀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프로그램을 누구나 받을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우리는 초등 돌봄 교실이라는 전용 교실을 갖고 있지만 늘봄학교가 들어오면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안 받을 때는 제가 초등 돌봄에서 쉬어야 되니까요. 그럼 지금 제주도가 확보하고 있다라는 전용 교실이라는 표현이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 전용 교실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 이거에 동의가 안 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초등 돌봄 교실 빼고 1학년 맞춤 프로그램 전용 교실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 전용 교실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 그렇게 하면 학교 시설을 활용할 방법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이건 동의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간적인 여력이 없어서 동의가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씀의 취지는 이해는 되시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리고 뭐 교육부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서 제가 늘봄학교 하면 일반적으로 늘 돌봐주는 학교구나. 근데 한 가지 의심이 들었던 게 이제 다가올 방학 때는 어떻게 할 거지? 방학 때는 안 하겠구나를 제가 어디서 받았냐면 운영 가이드란에 보이면 그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봄 지원사, 늘봄 전단사에 연수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2월달, 8월달, 12월달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방학 때는 운영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방학 때 운영합니까? 늘봄학교? 수요가 있다면 방학 때도 우리가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수요가 있다. 정부는 안 할 것 같던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주형 늘봄. 그러니까요. 제주형 늘봄 제가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담당자분들을 좀 만나 뵀어요. 저요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 죄송해서. 제가 만든 정책도 아닌데. 근데 교육감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같이 참여했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지금 확대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아직 신청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시작이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늘봄의 어떤 그 정의에 입각하면 이게 방학이어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방학에 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연수나 컨설팅 지원을 모두 방학 기간에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이 좀 상한 거고. 자, 늘봄학교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늘봄학교의 성장은 제가 볼 때는 결국 학원 시장, 위축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정부의 너무 급격한 정책 발표에 학원들이 지금 살짝 당한 것 같아요. 제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주도 마찬가지.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학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름의 비장의 카드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학원 가족들을 제가 이제 2번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당장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들이 많을 텐데 초등학교 1, 2학년 그 방과 후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예체능 중심입니다. 네네네. 이 예체능에 관련된 학원은 또 대부분 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방문하고 계산하고 안 해봐도 피해보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예, 아직까지는. 법상 안 됩니다. 예, 아직까지는 저 혼자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강수 교육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 듣고 좀 놀라긴 했는데 되게 좋은 방안인데 이게 평생교육진흥법하고 학원법이 있기 때문에 법상 안 됩니다. 이 평생교육진흥법에서 이제 뭔가를 삭제를 해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학원이라는 인프라 좋죠, 사실은. 공간 되어 있지, 어린이들 이동 차량 다 되어 있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결국 늘봄학교, 지금의 늘봄학교와 이제 학원의 비장의 카드가 만들어졌을 때 이걸 선택하는 학부모는 결국 내용과 질을 볼 텐데, 이건 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내 경제 사정이 동등하다는 조건에서입니다. 다만 학교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학교의 프로그램과 내용들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늘봄학교가 그렇게 비춰지진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고민입니다. 이제 이 자칫 잘 말씀드렸다가 또 바우처 카드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이걸 가지고 어떤 정부의 방향만 가지고는 우리 그 어떤 사회적 갈등 해소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자칫 내 주머니 사정, 나의 경제 사정이 나으면 학원, 어려우면 늘봄학교라는 어떠한 프레임이 만들어질까봐 저는 되게 걱정스럽고, 이게 부모의 미안한 마음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아이들의 심정으로 다가가면, 그렇지 않아도 부모들의 격차는 다양하고 크잖아요. 근데 늘봄학교로 인해서 아이들이 낙인 효과가 찍히지 않을까. 자기는 8시까지 학교에 남아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부모가 바빠서라든지, 뭐 부모가 야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런 다양한 의견을 쌍그리 물었을 때
가난한 아이 라는 걱정도 사실은 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늘봄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나 그 죄책감이 늘봄학교의 실패를 저는 재촉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은 돈이 많이 드는 어떤 사회자 학원 이쪽으로 빼는 아이와 비교적 돈이 덜 드는 학교의 그 늘봄 즉 방과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어떤 그 무게차 이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학교 일반 교육과 달리 1, 2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교육활동을 돌봄에 플러스시킨 이 늘봄 시스템은 어쩌면 주위에 다른 교육 또는 학원 이런 기관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지만 된다 하는 이 큰 원칙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칙이 지켜지려면 늘봄학교에 아주 좋은 맞습니다. 학원보단 더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로부터 부모들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저는 늘봄학교의 성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 오늘 기준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늘봄학교 전면 재검토 요청하셔야 됩니다. 제주 교육 현장은요, 대통령보다는요, 교육부 총리보다는요, 김강수 교육감님이 더 잘나시고요. 김강수 교육감님보다는요,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더 잘나시고요. 일선 학교의 현장 선생님들이 더 잘납니다. 요청하십시오. 제가 볼 땐 너무 잘하고 계셨어요. 아까 임정은 의원님 질의 답변에 대기자 제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늘봄학교 대기자 제로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초등돌봄 대기자 제로. 작년부터 우리가 맞춰놓은 거예요, 제주도에서. 이걸 왜 늘봄학교에 어떻든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님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으로 인해서 작년 말부터 이거 초등돌봄 제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에서 마치 늘봄학교 제로를 만든 것처럼 사용할까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늘봄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추가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요. 부탁 좀 드립니다. 시도지사 교육감을 뭐 협의회에서 말씀을 세게 하시든 아까 뭐 예산 없으면 따지시겠다면서요. 이건 따질 게 아니고 교육감님이 머리띠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예산 확보. 어떻든 출발. 우리가 기간제에 대한 책임. 프로그램 확보. 제주도의 상황. 이런 걸 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탑다운 방식의 전형적인 안 좋은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속도요. 속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질과 내용으로 다가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려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그러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돌봄은 아닙니다만 늘봄으로 봤을 때 제주도의 55개 학교에서 열심히 애쓰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교육 가족들 어떤 노고와 거기에 아이들을 맡기고 계신 부모님들이 큰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의원님이 아주 깊이 연구하신 이 늘봄학교에 대한 그 식견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